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요.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용은요,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시면 잠깐만요. 흔히 이제 캐드를 처음 배워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뭐 이제 과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형태인데, 유심히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캐드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방법론이 저는 약간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원을 이용하고 원에서 이제 옵션들 있죠. TTR이라든가 3P, 2P 딱 요 정도 선이에요. 그 이유는 그만큼 캐드는 좀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막 이렇게 어떤 형태들을 이렇게 막 이제 원과 원이 만나서 매끄럽게 돌아가면서 이런 치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캐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꼭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끌어주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나눠주는 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 보면 사실은 열심히 하시는 거지만 이게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리하면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고 캐드를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프고요. 뭐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할 때 그 작업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뭐 이렇게 치수들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시된 치수들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제시된 치수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EX는 뭐 이게 두 개라는 뜻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요 치수들, 자, 요 중심점을 의미하는 치수들. 왜냐하면 이 치수를 써놓은 이유가 이걸 알아야 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치수를 먼저 찾아내라는 그 암호 아닌 암호를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내가 여기에 필요한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 그거는 뭐냐면 캐드가 지시라는 거죠. 캐드한테 원을 그려줘. 그러면 캐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중심점하고 반지름 기본적으로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울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5개의 좌표를 찾으셔야 돼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작업은 이 원을 그려서 이런 이 원들 여기는 이제 안에 있고요. 요 원들 그리고 요거 R21이라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원이 있고 여기도 뭐 원이도 뭔가 있겠죠. 그래야 R21을 TTR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중심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반지름 21이라는 이 원의 중심이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치수로 표현하면 정치수가 안 떨어질 겁니다. 이게 무리수라고 그러나요? 막 이렇게 소수점에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요 과제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반지름 21은 당연히 여기에 원이 있든 아니면 요 요만큼의 원 중에 한 요 부위만 그려서 또 여기도 요 부위만 그려서 얘를 TTR로 잡아서 한다. 그럼 당연히 이 원과 여기도 이렇게 원이 있겠죠. 여기 반지름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그려서 여기서 R21이라는 그 원을 TTR을 활용해서 그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 지금 반지름 10.5 얘도 똑같죠. 요 두 개, 이 원 하나, 여기 원 하나 해서 두 개가 있어야 TTR을 활용해서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작업, 반지름 10.5를 작업하기 전에 분명히 요 반지름 11.25 이 두 개의 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의 순서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는 거는 얼마든지 이제 방법을 찾으면 그리는 건데 요 순서를 아셔야 돼. 아마 이거 질문하신 분도 어느 정도의 작업은 하실 수 있었는데 요 부위를 어떻게 그리냐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순서예요. 작업의 순서. 얘를 반지름 11.25를 그리고 두 개를 그려서 이 안에서 TTR을 활용해서 그린다. 요거를 그냥 분석을 해내시라는 거예요. 뭐 분석이 너무 거창하면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요 선이 있어요. 요 직선 두 개. 얘는 오브젝트 스냅 중에 탄젠트를 사용해서 똑같이 접점을 사용해서 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얘 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반지름 24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요만큼 라운드식인 게 반지름 24짜리 원이 있는 거예요. 원을 그려서 접점 라인을 해서 그 오브젝트 스냅 접점을 해서 선을 연결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위도 마찬가지죠. 이 반지름 여기죠 16.5 요 원, 요 바깥의 원 두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반지름 16.5인 원 두 개를 그려서 하나를 그리고 여기 반지름 24를 그려서 접점을 연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선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원이 있어야 돼. 접점을 그리기 오브젝트 스냅 TAN을 접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이 있어야 되겠죠. 선이나 원. 근데 여기는 이제 반지름을 주어진 거로 봐서는 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요 선을 그리기 위해선 해당되는 원 반지름 24랑 여기죠. 여기가 이제 이 바깥의 원이 여기 16조 보니까 이 원 두 개가 무조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먼저 그리면 얘를 작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부터 쫙 그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중심선, 요 중심점, 요것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대로 이 안에 뭐 반지 밀어 넣는 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도형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좀 캐드를 익힐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4 사이즈 297에 210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요 안에 이제 다 들어가겠죠.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 치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요 밑으로 똑같이 이 세로선을 기준선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하나 그냥 길게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옵셋 40.75 요걸 먼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얘랑 일직선인가 보네요. 근데 뭔가 여기만 잘라 놓은 것 같아요.
옵셋 42.75. 자, 됐고요. 여기 똑같이 그냥 잘라 볼까요? 대략 이렇게 브레이크를 써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확보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찾겠습니다. 바닥에서 18.75, 옵셋 18.75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 33, 옵셋 33 해서 이렇게 길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좀 잘라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럼 이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점, 요 두 개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반지름 46.5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반지름 46.5의 원을 그려서 요 선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서클에서 INT 교차점으로 잡고 46.5. 자, 이 원인데 여기 35도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라인 지금 이런 경우 제가 가운데를 따서 미드 포인트가 잡히는데 되도록 원을 그리셨으면 그 센터 포인트 오브젝트 선의 중심점으로 잡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 좀 약간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해서 로테이트로 35도 마이너스죠. 아, 시계 방향, 아니, 반시계니까 지금 플러스 방향 해서,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각도 같은 거 작업 전에 자 확인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치수가 맞나, 이런 식으로. 자, 33 맞고요. 뭐 이런 식으로 40.75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제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원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46.5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길이로 좀 편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잘하신 분들은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은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트림을 활용해서 좀 잘라주시면 좀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완성한 이후에 이게 혹시 과제라거나 또는 시험 문제 또는 업체에 납품할 도면이면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좀 저거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이 내가 원하는 좌표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작업은 전체적으로 다 그려야 돼요. 원을. 그리고 한 부분씩 가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그려서 요 TTR 쓰는 부분과 여기 탄젠트를 써서 아까 말씀드린 선을 그리는 부분을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 원 관련된 제시된 요 주어진 이 원들을 먼저 그리세요. 다. 그렇지 않고서는 작업이 더디거나 하나씩 그냥 끊어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반지름 11.25죠. 이 바깥의 원이 이게 두 개예요. 그러면 서클 11.25. 그 다음에 EV죠. 11.25. 여기도 잘라야 되겠네요. 잠깐만. 과제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한번 잘라 볼게요. 다. 이렇게 해서 자, 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5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CI 서클에서 TTR 하셔가지고 반지 잡아주고 10.5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또 편집해서 자 근데 여기를 편집을 하려고 하니 여기는 됐잖아요. 그럼 얘네 EV를 잘라야 되잖아요. EV도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게 있어야 되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서 또 그려요. 그럼 얘를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트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 작업 일률적으로 한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요거 하나 그려놓고 치수 혹시 헷갈리시면 치수를 이렇게 뽑아놔요. 치수를
이렇게 뽑아 놓으시고 얘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캐드에 얘는 왜 이상하네요. 11.25가 되는데 왜 그러지? 어허? 잘못했나? 잠깐만. 서클 11.25. 네, 11.24로 했나 보네요. 이렇게 치수 확인하면서 찾아낸 거죠. 잘못된 거. 이렇게 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그리고 그러면 요 안에 거는 뭐 나중에 그려도 되잖아요. 먼저 그려도 되고. 그럼 내가 뭔가 그냥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먼저 그리세요. 얘는 지름 28.5죠. 서클 지름 28.5. 자, 그리고 똑같아요. 이렇게 지름 혹시 헷갈리실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리세요. 자,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요거. 이거는 보니까 외곽 요 안에 거 먼저 해볼게요. 그 반지름 9예요. 이게 두 개죠. 그러면 요 부분 만드는 것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반지름 9. 여기서 반지름 9.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당연한 건데 그냥 9 됐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렇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의 반지름은 이 중심점과 여기. 그러니까 서클을 실행하셔서 중심점을 여기 잡아주고요. 그냥 여기 찍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트림 해서 잘라주면 되죠. 이 바깥에도 똑같죠. 중심점이 이 점이고 반지름이 여기까지인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클을 실행하시고 중심점이 여기고 반지름 물어볼 때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트림. 간단하죠. 이 부분은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입력하는 게 꼭 숫자만이 아니고 키보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중심점이 여기니까 반지름이 어디까지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캐드는. 그럼 60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60짜리 원을 그려주잖아요. 캐드가. 그런 건 똑같아요. 그 좌표를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캐드는 그 키보드 그 숫자도 있지만 마우스로 여기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러면 얘가 거기에 거리를 계산해서 원을 그려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바깥에 거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6.5 서클 센터 포인트 잡아서 16.5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6.5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곽이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먼저 할지 이거를 먼저 할지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서클 해서 이 하던 거를 완성을 하세요. 항상 이렇게 해서 자 반지름 여기 그리고 대신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면 요거는 이제 이 점을 찾아야 트림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먼저 하셔도 돼요. 요만큼만. 근데 어차피 헷갈리거나 그러니 그냥 이렇게 두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두시고 자 이제 나머지 요 선 말씀드린 이 선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반지름 24라는 요 원이 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클 24. 자,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탄젠트에서 끌어가서 탄젠트 끌어가서 얘 정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바퀴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서 먼저 이 선 얘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돌아갈지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R 반지름 10부터 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자 서클 TTR에서 얘 잡아주고 반지름 10.5
자, 그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먼저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해서 해도 돼. 맞아요. 근데 그냥 냅두셔도 되잖아. 냅두고 계속 다 그려요. 서클 TTR 해서 반지름 21.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자, 라인에서 오브젝트 스냅 접점 탄젠트 TAN 치시고 또 TAN 쳐. 자, 라인 TAN 접점 해주시고 잡아주고.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형태가 다 완성이 됐죠. 나머지 편집이죠. 이제 트림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뭐 전체를 이렇게 막 말 그대로 뭐 오바 막 난 할 줄 알아 그러고 막 개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하세요. 이렇게 얘도 아이고 얘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하나씩 트림으로. 왜냐면 트림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직 개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트림 할 때도 그래요. 뭐 귀찮아서 그래요. 뭐 그런 있어요. 보면 그 트림에서 이걸 다 해놓고 이런다고 뭘 아는 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다 잡혀버리거든요. 물론 이게 옵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뚝뚝 끊기는 게 이제 옵션 때문에 제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험이면 개박살 나는 겁니다. 이거 잘했대요. 자기는 잘했대. 그럼 보면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보여요. 육안으로 봐도 지금 아주 조그만데 제대로 되면 캐드가 이런 약간 겹쳐진 느낌이 안 들고 지금 여기도 요 부위도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예, 봐요. 잘못됐죠.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오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트림 하나씩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누가 뭐 너 실력 없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단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굳이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제가 순서를 저 블로그에 적어 놓은 건데요. 먼저 요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원을 그려야 되는 이 점들입니다. 이 점들이에요. 여기서 원을 그려서 시작을 해 나갔잖아요. 뭐냐면 얘가 제시를 해줬잖아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중심점을 줬고 반지름을 줬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걸 여기를 작업을 해서 이걸 그려야만이 이 좌표를 찾아야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격도 다 이게 없으면 이 형상을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준 대로 이걸 먼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선 긋고해서 옵셋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들이 다 완성이 됐으면 아까 제가 작업한 것처럼 다 그려요. 원을 다 그리는 거예요. 여기 요거 빠졌네요. 하나 원, 두 개. 원 다 그려요. 지금 여기 똑같이 표시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거 타원 요거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 TTR로 하나씩 그리고 여기 탄젠트 써서 선을 그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트림을 일률적으로 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이 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원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작업을 못 하잖아요. 이 원이 없으면. 이 원이 없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는 금방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기능을 모르거나 명령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순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의 순서를 아마 그 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캐드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요. 근데 캐드는 이렇게 간단해요. 명령 하나는 다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작업 순서가 틀리면 때려주고도 완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방법, 순서를 작업을 하는 순서를 이렇게 착안을 해낸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순서를 내가 그 찾아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들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동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보시면 치수선 한번 넣어볼까요? 대단한 건 아닌데, 아이고,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럼 치수선 이제 하실 때 만약에 여기는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뽑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서클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트림 특별한 지식 그 뭔가 없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좀 일률적이어서 실제 실무에서 좀 그 평가를 좋게 받습니다. 이게 막 개판 이런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귀찮으니까 이래 짧어 얘는 또 뭐 길어 이러면 수준 미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그 캐드의 능력치를 좀 평가받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옵셋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선보다 튀어나가게 했으면 여기서 옵셋으로 5 정도만 3만 해볼게요. 옵셋 3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도 옵셋 3만 하면 되겠죠. 2선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얘는 좀 길게 뽑아줬죠. 아마 그 각도라서 그렇게 뽑은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치수선을 이제 기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를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떨어지는 실무에서는 간격들도 되게 중요시해요. 그냥 기왕이면 보기 좋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엄청 따지시는 이제 만약에 회사 생활 하시고 그러면 엄청 따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그 이제 직장 상사나 그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데서 좀 평가를 또 많이 받아요. 막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난 나야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안 좋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름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름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이네요. 나머지는 반지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죠.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자 반지름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EX 두 개라는 거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홈 앞으로 여기 커서 있죠. 여기서 이 X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더 띄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 X 띄시면 돼요. 이런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거나 실무에서도 실제로 요 원과 요 원이 반지름이 9라는 두 개라는 표시가 두 군데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실무에서도 실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 한 가지 또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 만약에 이게 출력 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쪽으로 치우쳤죠,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엄청 따져요, 그 실무에서. 그 납품했을 때. 그래서 그 회사마다 아니면 상황마다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을 최대한 가운데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중심을 찾아서 뭐냐면은 이 미드 포인트 잡아서 일로 무브를 시켜주면 되죠.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미드 포인트 잡고요. 무브로 이 큰 대각선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무슨 책철 같은 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것도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이렇게 작업 정돈돼 보이게 좀 하시면은 좀 많은 이런 습관을 좀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실무 가셔도 막바로 이런 재지, 그러니까 쿠사리라고 그러죠. 쿠사리 안 먹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돈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캐드 수술 집도의 제안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그리는 거는 간단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최초에 하실 때 분석하는 거 여길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최소한 이 1번, 2번, 3번, 4번 작업을 위해서 이걸 먼저 완성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캐드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이런 걸 찾는 그런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원이 작업이 되니까. TTR을 쓰기 위해서 요 작업이 되니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이걸 그려야 TTR을 써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반지름 넣어서 원을 그리죠. 여기도 다. 탄젠트를 잡기 위해서 여기 그리고 그런 겁니다. 모든 문제는 분석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순서로 해결을 할 것인가를 찾는, 거기가 답입니다. 작업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분석하시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갖고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